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북촌 한옥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경성 주거지 개발 배경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촌 한옥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성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택난을 겪으며 공장과 주거가 혼재해 있어 불결한 주거 환경을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계층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가 생겨났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토막민과 토막촌입니다. 토막은 국유지 또는 민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지은 불완전한 주택을 가리킵니다. 토막에 사는 사람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렀고 토막이 모여있는 곳을 토막촌이라 불렀습니다. 토막은 화면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오른쪽에 기둥과 벽 없이 지붕이 바로 지면에 닿게 한 하급의 형태가 있고 가운데에 온돌이 없거나 한 평 내외의 흙으로 된 작은 방이 있는 중급형, 그리고 가장 왼쪽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상급형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떠나와 마땅히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다가 파산하여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도시 빈민층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토막민이 꼽힙니다. 토막촌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경성부나 총독부에서 이러한 토막의 존재에 대해 조사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려 했던 것도 1920년대 후반에 와서야 진행한 것이고 대안책 마련도 사회사업으로서 그리 크게 중요성이 인지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했던 토막집이 당시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왼쪽의 토막은 길에서 주운 복어 내장을 끓여 먹고 사망한 남매가 거주하던 토막으로 경사진 지형에 지붕을 덮어 높은 쪽의 지형을 한쪽 벽면으로 삼고 낮은 쪽에 출입문을 둔 형태입니다. 오른쪽의 토막은 신당동에 있던 토막으로 지면 위에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세워 만든 형태입니다. 모두 하급형 토막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부근에는 전부터 집 없는 사람들이 혹은 산비탈, 혹은 개천가에 있는 국유지에 움집을 지어가지고 그에 의지하여 살아나가며 한 푼 두 푼 절약하여 그 움집을 차차 보기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 사는 곳이 많은데 최근에 이르러 주택난이 심하여 가는 동시에 상당한 자본을 가진 사람까지 종래 관청에서 빈민을 위하여 국유지에 이러한 움집 지는 것을 묵인하여 오는 것을 달콤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국유지에 침범하여 집을 지어가지고 매매까지 하는 일이 있으므로 1927년의 기사입니다. 국유지에 토막을 지어 사는데 주택난이 심해지다 보니 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묵인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악용하여 국유지에 움집을 지어 주택 거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유지에 지어진 집이라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집을 매입한 것이니 단번에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토막조차도 주택 거래가 되고 있을 만큼 주택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빈민층의 경우 토막집을 대안으로 삼았다면 부유한 상류층은 문화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문화주택이라는 단어에서 문화란 당시 이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문화생활은 이상적인 생활, 문화주택은 이상적인 주택을 뜻했습니다. 문화주택은 1922년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박람회에서 새로운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처음 전시되어 1925년 경성에 문화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상적인 문화주택 단지의 입지 조건으로 당시 3가지가 꼽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상업지의 번잡함과 공업지의 불위생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당시 만연하게 퍼져 있던 경성의 주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상류층에서 문화주택지를 고안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향의 토지로 서북에는 산을 등지고 수목이 많아 조망이 좋은 곳, 세 번째는 시내에 가깝고 편리한 토지를 꼽았습니다. 많은 기능이 모여있는 시내와도 가까워 편하게 오갈 수 있으면서도 불결한 환경의 주거지로부터 탈피해 자연 친화적인 곳을 추구하여 도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한양도성 바깥 지역에 단지들이 지어졌습니다. 문화주택은 서양식과 일본식의 공간 구조와 외관을 혼합한 건축 양식으로 일본식의 다다미 방이 있기도 하고 서양식의 응접실과 거실이 마련되어 있어 당시 부유함을 상징하던 피아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꼽혔기 때문에 주로 일본인이나 최상류층의 조선인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1926년 잡지글에서는 돈이 있으면 교외에 소위 문화주택이라 하는 집을 지어놓고 어여쁜 여자와 같이 살며 피아노나 울리고 레코드나 듣고 홍차나 마시고 싶다며 문화주택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 많은 이들은 문화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 허황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대출로 문화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빚을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세태를 풍자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1930년 조선일보에 실린 사파로 은행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 채의 문화주택을 끈으로 잡고 있는데 그 끈에는 대부라고 쓰여 있어 은행 대출로 문화주택을 향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주택 안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그려져 있어 이러한 신식 문화를 쫓는 모던 세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민층과 부유층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저렴한 방법으로 위생적인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해보자는 주택 개량 운동이 등장합니다. 이는 생활 개량 운동으로 문화 운동 측면에서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합니다. 1910년대 실력 양성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지식을 쌓고 힘을 키워야 식민지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예전의 관습이나 사상, 제도를 타파하고 개량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생활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로 나아가 물산 장려 운동과 같은 신지식인들에 의한 문화 운동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개량 개선을 해보자고 하면서 저축하고 절약하면서 경제적인 삶을 살고 허례 허식을 없애며 금주와 단연 등 새로운 생활 양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개량을 위한 주택 설계 도안 모집 공모가 있었습니다. 건양사라는 주택 건설사와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이 현상 공모는 새로운 조선인 생활을 전개할 수 있는 주택 설계를 모집했습니다. 공모는 경성이나 지방이나 우리들의 생활 관습에 용인되는 동시에 현대 문화생활에 적응하며 가족 6인이 거주할 만한 가격 금 2,000원 내외의 건축비를 요하는 주택으로 할 일이라는 모집 요항을 두었습니다. 즉,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충분히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이전의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이전의 대가족이 아닌 6인 정도의 현대 핵가족에 알맞은 그리고 적정한 금액대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주택 양식이 보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현상 모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형 한옥은 당시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해 개발된 주택이었습니다. 도시형 한옥은 한옥의 형태이긴 하나 이전의 전통 한옥과는 또 다른 형태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대저택이나 대규모 필지에 들어선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필지를 작게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마다 도시형 한옥을 지어 작지만 많은 양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시형 한옥은 규격화되고 균일화된 목재를 사용하여 맞춤 생산하지 않아도 되니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벽돌과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당대에 맞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 나름의 최신식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한옥이 갖는 불필요한 공간들을 덜어내 이동 동선이나 면적을 줄이면서 가운데 마당을 두어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 수 있게 해 위생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운동에서 허례허식을 줄였던 것처럼 주택에서도 그런 면을 보인 것입니다. 보문동에 현존하는 도시형 한옥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도시형 한옥은 상당히 많은 수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형태를 보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 마당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외벽은 반질반질한 벽돌을, 창문은 유리창으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어컨 실외기를 달거나 맨 왼쪽의 한옥 지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운데 마당 위 천장을 막아 집안의 공간을 더 넓히기도 하는 등 현존하면서 여러모로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형 한옥은 당시 주택 수를 늘리면서도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집을 짓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고 기존의 전통 한옥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공간적인 면에서나 자재 사용 면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형 한옥을 대거 개발한 사람 중 한 사람은 정세권입니다. 정세권은 앞서 주택설계 현상 공모를 주최한 주택개발회사 건양사를 운영하며 서울 도심부에 도시형 한옥 단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조선물산장려회에 참여해 건물을 기증하고 물산장려회 회관과 조선물산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조선어학회 역시 건물을 후원하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등 주택 개량뿐 아니라 더 많은 의미에서도 문화운동을 실현하며 조선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현존하는 그의 개발지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익선동 166번지인 익선동 한옥거리로 알려진 곳이고 또 한 곳이 바로 북촌 8경으로 꼽히는 북촌 한옥마을의 가회동 31번지와 33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도시형 한옥 한 채가 아니라 거대한 필지를 작게 쪼개 여러 채의 도시형 한옥을 개발한 것이라 이 한옥들은 한옥 밀집지를 이루어 현재 역사적 경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세권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주택을 설계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름을 따 건양주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양주택은 위생적, 실용적, 경제적인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주택이었습니다. 양기를 잘 받아야 하고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하며 한난 건습의 조절이 자유로운 집, 그리고 견고해야 하며 미관이 좋고 거주자의 편의에 맞게 동선을 이루어야 하는 집, 마지막으로 건축비를 절감하면서도 주택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 생활비 또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집이었습니다.
1920년에서 1930년대 경성에 적합한 주택을 구상했던 그의 건양주택이 실제 실현되었는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글을 통해 당시 경성의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형 한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북촌 한옥마을 조성과 현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